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365 유다현입니다. 바쁜 일상과 끝없는 스트레스,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 위주의 식생활, 현대인이라면 늘 따라다니는 일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성인의 대부분은 가벼운 위염이나 위궤양 등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위궤양 환자가 급격하게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위궤양 환자가 100만 명이라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대인을 위협하는 위 건강, 그중에서도 위궤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 최정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확히 이 위궤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말하나요? 위벽은 5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안쪽인 점막층이랑 점막 근육층이 헐어서 결손된 것을 위궤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점막은 강력한 위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알칼리 용액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강력한 자극,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점막이 결손되었을 경우 이제 위궤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위벽이 5개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안쪽에 있는 쪽들이 좀 헐어서 점막이 결손된 게 위궤양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요, 이 위궤양처럼 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배가 좀 어떻게 아픈가요? 보통 위궤양이 있었을 경우에 위장 점막을 느끼는 것은 이제 내장 감각신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예리한 통증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그래서 위궤양이 생겼다 하더라도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윗배가 살살 아프다거나 등이 아프거나 소화 안 된다는 그런 증상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뭐 우리가 뭐 소변이나 대변 이런 걸로도 살짝 구분을 할 수 있나요? 네. 만약에 위궤양이 있었을 경우에 이제 위점막이 노출되고 혈관이 노출되었을 경우에 네. 출혈이 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피를 섞인 토혈, 구토를 하거나 피 섞인 혈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가 섞인 혈변이나 또 아니면 이제 피 섞인 구토를 네. 하게 되거나. 네. 네. 그렇다면 좀 이게 증상이 뭔가 확 싫지 않잖아요. 확 크게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규칙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왜 위 내시경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자주 받아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좀 자주 받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장 증상이 있는 분들의 있는 경우에 본인이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내시경 검사를 꼭 권유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근데 이제 다른 경우에는 네. 내시경을 관찰했을 때 이상이 없는 거에도 불구하고 자주 계속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네. 자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근데 오히려 깨끗한 몸인데 내시경에 또 들어오면 오히려 또 안 좋아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사실 이제 내시경으로 인해서 위장 점막이 약간의 자극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을 자주 받아서 위점막이 파괴되고 네. 위궤양이 더 심화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좀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뭐 몇 번을 이제 내시경을 받는 게 좋은가요? 저희가 보통 이제 권장해 드리는 건 40세 이상에서 위장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2년에 한 번씩을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위장 증상이 있는 분일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아보셔서 위 점막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혹시 위궤양이 더 악화됐는지 아니면 더 호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상이 없는 건강한 분들이라도 40세 이상이 되면 한 2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 받으시는 게 좋고 또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은 네. 꼭 이제 받으시라는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뭐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위장 질환인 만큼 우리가 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막 위가 쓰리다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랑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스트레스랑 위장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면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라는 게 이제 더 항진이 되는데요. 네. 교감신경이 늘어나게 되면 위장 운동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세포 재생도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위장 증상이 좀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장 운동이 저하가 되고 네. 또 세포 재생도 잘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가 아픈 거군요. 스트레스를 네. 받게 되면. 좀 사실 뭐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산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네.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사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교수님, 위라고 하면 저는 헬리코박터균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알려진 대로 이제 위염과 관련이 있고 위궤양, 더 나아가서 이제 위암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60% 정도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세계적으로 60%가 감염이 됐을 정도면 거의 절반 이상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됐다라고 해도 뭐 굳이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꼭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으신데요. 저희 의사들이 현재까지 권장하기로는 모든 분들을 다 치료한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나타나지도 않고요. 네. 여러 가지 항생제 내성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부분을 치료하지는 않고요. 증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를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는 건가요? 네. 헬리코박터균은 이제 위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침이나 대변으로도 또 검출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입에서 네. 구강대 구강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대변으로 간 균들이 손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입으로 이게 전해진다고 하면 사실 왜 우리가 회식할 때 같은 술잔을 돌려서 마시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국물 같은 거 떠먹을 때도 같은 큰 이제 그 그릇에다가 같이 떠먹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도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궤양이 심해지게 된다라면 이게 다 암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위궤양이 오래됐다고 해서 위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암은 굉장히 많고요. 네. 육안적으로 봤을 때 위궤양이 의심되었으나 저희가 의사들이 이제 내시경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했을 경우 나중에 암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위궤양이 발견되었을 때는 꼭 위내시경 조직 검사를 하고 위암 세포가 있는지 염증이 또 좋아졌는지 또 궤양 치료를 한 이후에도 궤양이 완전히 호전되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궤양이 심해진다고 해서 다 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위궤양이 보인다 하면 조직 검사를 받는 걸 권장하신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이 위궤양을 방치를 했다라면 어떻게 돼요? 네, 사실은 이제 위궤양의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궤양 합병증 중에는 출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출혈을 많이 흘리게 되면 이제 쇼크로 다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라서 피로 피 섞인 토혈을 하거나 혈변을 보낼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위장 내시경을 받아서 네. 출혈이 있는지를 또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혈도 해야 되고 또 내시경으로 지혈도 해야 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합병증 중에 무서운 합병증 중에는 위장 천공이라고 있는데요. 천공이요? 네. 이게 뭐예요? 궤양이 굉장히 깊어져서 위장벽이 뚫어져서 이제 구멍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혈 때문에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도 네. 있고 또 천공이 생길 수도 네. 있고요. 정말 네. 이런 위궤양이 합병증이 많으니까 정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교수님,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조심해야 할 것들도 알려주실래요? 저희들은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과음, 또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위궤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뭐 금주나 금연은 당연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위 건강에는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또 금주와 금연도 필수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위궤양과 관련해서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모아서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증이 심하면 궤양도 심각한 것이다. 뭐 아무래도 많이 아프면 이제 이 궤양도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아, 통증이랑 크게 비례하지 않는다 말씀이세요? 네. 왜죠? 위장점막은 이제 내장 감각신경인데요. 그것은 통증을 느끼는 범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궤양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요. 궤양은 작지만 아주 예리하게 굉장히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통증이 크든 아니면 적든 간에 증상이 있으면은 좀 검사를 받아보는 네. 게 좋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유산균 음료, 위궤양에 도움이 된다. 뭐 우리 아까 헬리코박터균 얘기를 잠깐 나눠봤지만 왠지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유산균 음료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군요. 왜요? 저희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위궤양 치료로는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산분비 억제제를 사용하면 위궤양을 한 달 정도 복용했을 경우에 네. 위궤양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균 음료로 위궤양을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뭐 음료는 음료일 뿐 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도 볼게요. 네. 치약만 잘 써도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할 수 있다.
양치질을 잘 이렇게 치약을 잘 써도 정말 이게 균이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왜죠? 헬리코박터균은 구강에서 구강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구강 내 세균을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은 꼭 항생제를 통해서만이 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세균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거긴 하지만 균 치료를 해야 확실히 치료가 된다는 점 네, 강조를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유벽에 생기는 염증을 진정시켜 위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재밌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바로 요거죠. 빨간 우리 몸에 좋은 토마토를 가지고 한번 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 하면은 양식은 토마토 파스타, 그 다음에 우리 한식에서는 토마토 썰어서 설탕에 재서 이렇게 많이 먹죠. 근데 이 음식이 참 재밌는 게 토마토로 김치를 담그면 약간 샐러드 같기도 하고 양식의 스테이크하거나 파스타하고도 잘 어울리고 한식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료는 간단해요. 파, 무, 양파. 대신 무는 소금에 살짝 절여놔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양념이 배게 해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숨 죽인다고 하죠. 숨을 죽여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는 간단해요. 뭐 고춧가루, 깨, 그다음에 마늘, 액젓. 근데 좀 재밌는 게 설탕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꿀을 써요. 꿀을 써요. 그리고 하나의 팁을 여기서 드리자면 양식에서는 드실 때 여기에 올리브유를 살짝 넣으시는 거예요. 버무릴 때 올리브유를 넣으면 그 파스타랑 스테이크랑도 연결이 되게 잘 되고요. 한식에서 드실 때는 참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밥에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죠.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우선 그 준비해 놓은 여기 무 있죠? 무 넣고요. 그 무를 여러분들 집에서 무생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경우 많고 뭐 무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생채, 말 그대로 생채긴 한데 그 썰어가지고 한번 소금에 절여요. 소금에 절여서 하시면 조금 더 아삭거리고 나중에 그 물이 막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을 맞추기도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 준비해 놨고요. 여기에 쪽파 너무 억신 부분 말고요. 이렇게 약간 줄기에서 밑에 부분이나 파란색 부분을 사용을 하고요. 양파 좀 썰어서 넣어볼게요. 양파는 좀 얇게 썰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바로 샐러드처럼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재료는 제가 다 썰어 놨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진 마늘 좀 알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서양에서 친구가 온 거나 외국 친구들이 왔을 때 마늘은 좀 생략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저는 마늘을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는 레시피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본인 취향에 맞게 가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토마토라가 들어간 샐러드나 한식형 샐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액젓을 살짝 넣을게요. 자, 좀 넣고요. 그 다음에 깨를 부셔서 좀 고소한 맛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꿀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꿀이 좀 많이 들어가요. 얘가 약간 단맛이 있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너무 단 건 아니고요. 딱 먹었을 때 달큰한 애 정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설탕 단맛하고 꿀 단맛하고 좀 다르죠. 아주 이렇게 좀 넣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좀 넣어주겠습니다. 자, 고춧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반찬처럼 먹거나 한식에서 드실 거면 좀 넉넉히 넣고요. 양식으로 먹을 경우나 아니면은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할 때는 살짝만 넣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저희 김치랑은 조금 달라요. 약간 어르신들이 보셨을 때 되게 겉돈다, 약간 양념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무난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김치적인 느낌이 날 거면 여기에 고춧가루 좀 더 넣으면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속을 준비했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토마토 넣어보도록 할게요.
토마토를 제가 요리할 때는 씨를 빼거나 막 껍질을 벗겼는데 이거 할 때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냥 사용할 거예요. 꽁다리는 살짝 잘라가지고 이거는 뺄게요. 이거는 빼고 여기서부터 사용을 하겠습니다. 두께는 새끼손가락 두께 정도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은 정도, 이 정도로 해서 토마토를 썰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뭐 김치류나 음식류가 마찬가지지만 얘도 바로 해가지고 먹기보다는 해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먹으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 해놓은 양념 위에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너무 막 버무리지 말고요. 이렇게 뭐 약간 뭐라고 하죠? 오이소박이 살짝 넣듯이 이런 식으로 얹어가면 살짝 비벼주세요. 비벼서 냉장고 보관하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토마토 깔고 그 위에 양념 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켜켜이 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성된 토마토 김치를 그릇에 담아줍니다. 자, 토마토 김치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궤양 환자는 최근 들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연간 100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서 심장이나 뇌혈관, 또 관절염 때문에 약물을 먹는 경우에는 궤양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약을 복용할 때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의해서 먹는 시간이나 복용법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